네. 자, 오늘 33페이지부터 보실 차례죠? 네. 어, 3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일단은 여기도 이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실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신 부분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정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시간이 기반시설 이렇게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공법에 나오는 일종의 하나의 시설들인데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죠. 기반시설이라는 게 이제 우리 법에 한 50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설치하는 시설이니까 위치를 잘 잡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기반시설이 어떤 절차가 진행된 이유가 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거죠.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알고 우리 다시 한번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목이 도시계획 시설 시행 절차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처음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인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서 사업하는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규모,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관청이 정해주면 이렇게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기반시설인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래서 위치를 정해주고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학교를 만들 때 개인들이 그냥 자기 땅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거 안 하고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땅들이 있죠. 그럼 개인이 사유인들이 거기다 공원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원을 뭐 유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원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 잘 지키면 법이 정하는 공원 만드는 세부 기준만 잘 지키면 관청이 위치를 정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위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규모를 정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종류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요거대로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런 기반시설 만들 때는 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결정을 했을 때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나서 그거대로 공사를 하는 건데, 근데 뭐 우리 외국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 때 그냥 사유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그 안전 같은 것만 잘 지키면,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안전 기준만 잘 지키시면 도로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배우는 거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서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은 어떤 사업 절차,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절차를 여러분들이 곧 먼저 외우셔야 돼요. 기본 순서를. 절차를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씩 하시고 항목별로 뭐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 비행정청이 둘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설계도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사업 순서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먼저 나눌 거냐, 그래서 1단계로 사업을 먼저 할 거냐, 2단계로 나중에 할 거냐, 요거를 예고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나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설계도 작업을 해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순서를 이렇게 쭉 배우시고 거기 실시계획 작성 뒤에다가 수용이라고 써요. 수용. 자, 수용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수용. 자, 수용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강제로 뺏는 거죠. 보상금을 주고 우리는 그런 절차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 자체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면 그 땅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 앞에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토지를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뺏기는데 보상금이 항상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죠. 시세보다 낮게 나오니까 보상금이 뭐 공시가의 뭐 1.3배에서 1.5배, 또 많이 주면 1.7배까지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1.5배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제기하고 또 이런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한다라는 순서를 배우시고 그 사업하는 절차를 쭉 보시고 그 뒷부분에 가보시면 사업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사업을 안 할 때. 그 사업을 안 하는 경우는 35페이지를 지나서 36페이지로 가보시면 시설 사업의 미집행이라는 제목이 있죠. 네모 2번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거기다가 뭐 2년 이내 사업을 안 하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그 예외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 이내 시설 사업이 없는 시설 중 거기까지 읽으시면 2년 내 시설 사업이 없을 때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설 건물의 건축도 허용할 수 있다. 자, 원칙은 그 36페이지 다시 오시면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 36페이지의 그 하단부의 양가로 1번 원칙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지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가 앞으로 이제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아까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그 결정 이후부터는 개인 땅주인들이 거기다가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 새로운 개인적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도 허가를 안 내주죠. 그럼 이게 허가를 안 내주면 이게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거기다 권리 침해 이렇게 쓰세요. 개인 땅에다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들을 허가 안 내주니까 개인의 권리,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라고요. 36페이지요. 36페이지에 지금 제가 하단부 양가로 1번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6페이지 양가로 1번. 거기 보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지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건물을 못 짓게 했으면 이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가설 건축물, 또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로 가시면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매수 청구,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절차들이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느낌이 안 오니까 앞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33페이지로 오십시오. 33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사업의 그 순서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순서. 자, 맨 처음 순서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처음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만들 때 자, 우리 도로나 공원이 처음에는 기반설이죠. 도로, 공원, 학교 뭐 이런 것들이 기반설들인데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이름이 도시계획 시설로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로 여기 결정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 결정고시 이렇게. 처음에는 기반설인데 이거를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 위해서 결정고시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 위한 결정고시라는 걸 하면 여기 보면 사업하는 위치죠. 위치. 위치가 정해지는 거고 사업하는 규모가 정해지는 거죠. 어디에다가 사업해라 이렇게 장소가 정해지는 거라고. 그럼 이제 거기에 개인 땅주인들이 자기 땅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 위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 위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원칙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거기 부지에서는 이런 토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들은 아까 우리 허가 안 내주죠.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 이외 건축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청이 새로 짓는 거,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금지한다고. 금지.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그런 부지에서는 결정된 그 위치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 등은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권리를 침해받는 거죠. 그것도 같이 거기다 메모를 하시면서 앞에서 뒤에 나올 거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 위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 결정된 토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설치는 금지된다.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돼서 위치가 잡히면
그럼 이제 거기서 옆으로 이제 화살표가 하나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자, 일단 요거 개정된 게, 자, 3개월 이내. 작년까지는 2년이었었는데, 이게 3개월로 바뀌었어요, 원칙이. 3개월 이내, 여기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발표해주는 계획, 일종의 예고적 계획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에다 예고적 계획이라고 써요. 예고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3년 안에 빨리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면 1단계. 3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2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 몇 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거를 또 발표해 준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행정관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요 사업을 1단계로 하겠다 그러면 3년 안에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2단계 쪽으로 구분을 해서 발표해 준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걸 예고하는 거죠. 신속하게 하겠다.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니까. 그럼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돼서 해당 장소가 나온다고요. 근데 결정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로 들어가 있으면 사업을 3년 이후에, 그럼 3년 이후도 4년, 5년 차에 할 건지 5년 이후에 할 건지 그게 또 구분되어 있어요. 실무 가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2단계면 야 4년 차냐 5년 차냐 이렇게 물어봐야든가 아니면 그 6년 차 이후로 빠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단계별 집행계획 됐을 때 아까 처음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그 위치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들은 새로 짓는 거 금지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2단계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3년 이후 동안은 3년 이내 기간 사업을 안 하잖아요. 3년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 3년 동안은 자기 건물을 못 짓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우리가 1단계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이게 1단계 3년 안에 3년 안에 바로 이제 수용 절차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좀 운이 없으면 2단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시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일단 행정청이 수립을 하는데 그 행정청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그 아랫줄에 가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권자가 이방권자예요. 이방권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방권자가 우리 앞쪽에서 도시관리계획 이방권자 배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6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입안했다.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계획을 여기 보니까 여기 결정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이잖아요. 요거. 그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했을 때 그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입안권자가. 그래서 그 입안권자가 원칙적으로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 입안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입안했으면 그분들이 단계별을 직접 수립을 해서 그걸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특광시군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냥 입안자가 행정청이 수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자, 입안자가 수립을 한다.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행정청 원칙만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한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다음에 누구예요?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는 거죠. 사업 시행을 누가 할 거냐. 그 시행자는 행정청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비행정청은 행정청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셔야 돼요. 지정. 자, 거기 잠깐 시행자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34페이지. 일단 저쪽에 절차를 보면서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 저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한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도 법정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 원칙 예외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행정청을 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써도 돼요. 국토부 장관님을 제일 높은 사람으로 보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시장군수 관청 서열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국토부 장관이 제일 상급자 시도지사 5명이죠. 5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이렇게 써하고
이렇게 쓰면 그거하고 거기 원칙 예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6명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그거하고 예외적으로 장관도지사가 같은 말이라고요. 그렇게 같은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원칙적으로는 보면 교재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라고 써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표현하고 위에 있는 표현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니까 이게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 여기 같죠? 여기 같은 거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여기 시장문수 똑같죠? 이렇게. 나머지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 도지사 5명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로 보시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행정청을. 관청 들어서 국토부 장관님, 시도지사님, 시장문수가 각각 행정청으로서 시행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면 그 시행하는 돈이 있죠. 돈, 비용. 이런 비용도 국가가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 예산, 여기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의 예산, 시장문수가 할 때는 시군의 예산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걷은 예산하고 국가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비행정청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비행정청. 밑에 이제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시장문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정청에다가 예를 한번 써보세요. 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자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다가. 자, 우리 비행정청을 여기서 토지주택공사까지 포함시키셔야 돼요. 여기 민간건설회사도 있고 자, 민간 여러 가지 건설업자들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죠? 근데 행정청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행정청하고 공기업은 다른 개념이에요. 공적인 일을 하더라도 행정청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행정청은 요 사람들만 딱 행정청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 여기 구청장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이 서울시장님한테 위임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도 저 뒤에 위임 규정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만 행정청이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비행정청이니까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자, 토지주택공사 이런 사람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거를 좀 회의 중에 쟁점을 알아주시고 그러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졌죠?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작성을 해서 그러면 자 실시 계획의 작성은 사업을 실시할 사람이 누구예요? 시행자죠. 국토부 장관이든 시도의사든 시장문수든 비행정청이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 우리 이방권자라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실시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또 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해당 사업하는 장소를 1단계로 하겠다, 2단계로 하겠다, 이걸 구분해 주는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시행자가 작성을 한다,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한 다음에 관청 가서 인가를 받습니까? 인가 받고, 이렇게 인가. 인가라는 게 이제 이따 배우실 건데, 가서 관청 갔다 가서 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검사. 검사를 받아서, 여기서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하나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 인가 기준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인데, 잠깐 30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30페이지. 요약집 30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하단부에 양가로 3번 있죠? 네, 지난번에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자, 줄여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있었죠? 요거 공부할 때는 원래 다른 데서는 무슨 기준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하는 관청 내부 지침인데 요거는 내부 지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법령으로 정하셔야 돼요. 법령. 이건 형식 자체가 법령이에요. 관청 내부 문서예요. 법령이죠.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라는 거를 대통령한테 만들어라 이렇게 위임을 해요. 위임.
우리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 법률이 만들어지면 기본 규제를 만들고 세부적 규제는 대통령령. 또 더 세부적인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국토부령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예, 그럼 요걸 우리 합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부령까지 합치면. 예, 이게 법령이라고, 법령. 이게 법령이야. 요 법 짰다고 대통령령, 국토부령을 합치니까 이게 법령이 되는 거잖아요. 법령. 법령이죠? 네, 그럼 법령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행정관청이나 다 지켜야 되는 법령이라고요. 법령 밑에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 그러면 우리 법령은 우리나라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입니까? 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이 법령이라는 거를 똑같이 시행을 하고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처벌하고. 조례는요, 청주시 조례 그러면 청주시 내에서만 적용하는 거죠. 네, 서울시 조례 그럼 이거는 자치 규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적용하는 조례 있잖아요, 조례. 이런 게. 그러면 지금 이 좀 전에 여기 무슨 기준자 붙였을 때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여기 부령, 요거 여기. 국토교통 부령입니까? 요 부령 형식으로 이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근데 다른 쪽에 가보면 무슨 기준자가 붙으면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한다고.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이 아니죠. 부령 같은 법령 형식이 아니라 조례도 아니고 이건 행정관청 내부적으로 쓰는 지침이라는 거예요. 지침. 상급관청이 하급관청한테 지침을 한다고요. 이 지침을 보고해라 이렇게. 관청이 어떤 지시할 때 지침이라는 형식으로 내려보낸다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무슨 기준자 나오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는 형식을 취해서 지침 또는 예규 이런 말 쓴다. 예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요거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이런 지침이나 예규라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령으로 정해서 이거를 일반 국민도 지키고 행정관청도 지켜서 기준대로 공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도시계획설을 만드는 세부 기준이에요, 기준. 도로 만들 때 도로면 아스팔트 두께 있죠? 우리나라 아스팔트 두께 몇 센치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7cm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저 외국 같은 데서는 뭐 10몇 cm 뭐 이렇다고 하죠. 고속도로는 더 두꺼워야 돼요. 그 차선 한 차선에 폭 있죠, 폭. 그다음에 차선에 이 너비 있죠, 너비. 노란선, 중앙선이면 중앙선 이렇게 두 줄을 거서 거기 차선 노란색의 그 차선 너비가 있다고요. 몇 센치 이상 그런 게 다 기준이에요, 기준. 공원 만들 때 그런 세부 기준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기준에 잘 맞으면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여기 지금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겠다고 여기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아까 실시계획에 뭐가 있었어요, 안에? 설계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계도 하고 공사 자금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자, 이런 거를 첨부해서 시행자가 작성을 해오면 여기 인가권자라는 관청이 그 기준, 그게 설치 기준이에요.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 아까 우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 맞으면 인가를 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거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에 맞으면 실시계획을 인가를 내주고 안 맞으면 다시 수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계획의 설계도가 이제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다시 이제 그쪽으로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이제 33으로 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사하는 거죠, 공사. 네, 공사. 실시계획 인가 나왔으니까 이제 설계도가 확정됐어요. 네, 그럼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근데 이제 요때 우리가 이제 수용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 네, 수용은 요 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법적으로 수용 절차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된 거예요. 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안 나오면 수용을 못 해요. 남의 재산을 뺏는 거 여기. 수용이라는 절차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그 토지 있죠, 위치. 여기 건물을 못 짓겠잖아요. 그럼 이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낸 다음에 바로 이제 수용 절차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도시계획설이 완성되면 준공검사 받고 도로는 도로 사용하는 거고
근데 공원이면 공원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공검사할 때 거기 뭐 우리 기관장들 뭐 청주시장님도 오고 뭐 국회의원도 뭐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노영민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죠? 노영민인가? 그 사람이? 청주가 노영민이시죠? 예. 지금은 국회의원 하시나? 청와대 계시지 않나요? 예,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국회의원직을 갖고 계시나? 아닌가? 하여간 그분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돈은 누가 냈어요? 돈은 청주 시민들이 낸 건데, 그죠? 사진은 지들이 앞에 찍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시장하고 다 뒤로 빠지라고 하세요. 실제 돈 낸 시민대표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네들이 막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막 테이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진 찍고, 다음번에 또 이제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런 거니까, 돈 낸 사람 잠깐만 한다며, 그죠? 그 청주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주민대표들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사업하는 순서예요, 순서. 아까 제가 사업을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좀 칸이 좀 작지만, 거기다가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윗부분에다가.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결정되고 나서, 2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이렇게.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자, 이게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없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공사를 안 하고 있대요. 공사 이거? 이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나와 있고 여기 결정되고 나서 2년이니까 2년 지날 때까지 공사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요 3개월이니까 금방 나온다고요. 네, 그 다음에 시행자까지는 정해졌다. 시행자가 토지공사로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통 안 만들고 공사 착수하라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그게 2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네, 그럼 2년이랄 때까지 공사 없을 때는 바로 뭐가 나오셔야 돼요? 네, 여기다 가설 건물이죠?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거. 네, 이렇게 가설 건축물 등은 네, 이게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원칙이 이쪽에서 뭐였어요? 원칙. 이게 원칙 규정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하고 있죠, 지금. 이거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설치하는 걸 허가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지. 근데 여기 2년 동안 사업 안 하고 공사 안 하고 방치가 되면 2년 이후에 가설 건물 정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설 건물. 자, 그러면 만약에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이거 좀 지우고 아까 얘기한 거 이번에는 10년. 이건 10년 이내에 지금 공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없다, 공사 없다 이렇게.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내 땅을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매수 청구. 여기 결정이 되고 나서 건물을 못 짓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사를 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안 하고 있는 기간이 10년 동안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장기 미집행.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다. 그때는 수용을 안 해가고 보상금을 안 주고 공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빨리 사서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내 땅을 사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권리를 주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실 것은 20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가 없다. 그때는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거예요. 실효. 20년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실효가 되면서 자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는 거죠. 이 시설 결정 실효가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만드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규제도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물은 금지한다는 거 없어지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3단계까지 여기까지. 사업을 요거는 미집행할 때.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때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건 집행하는 겁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순서로 수업을 잡아놓고 순서를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게 문제에서 한 문제 사업을 할 때는 뭐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해라 이거 갖다가 내고 나서 그 밑에 사업을 안 할 때 10년 동안 안 할 때는 매수 청구다 이렇게 막 섞어서 내요.
근데 내용이 좀 많은데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셔서 단계별 집행계획부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순서를 좀 잡았으니까 순서를 머릿속에 좀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체계도에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옮겨 보시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요약집을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그 33페이지 위에 있는 순서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결정을 했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위치와 규모 이런 거 위치와 규모 종류가 결정되는 거죠. 행정관청이 정해주는 위치, 행정관청이 정해주는 규모, 행정관청이 정해준 대로 이렇게 종류가 정해지면 도로도 뭐 고속도로도 있고 고가도로, 뭐 지하도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어떤 도로 할 건지 종류를 정해준다고 관청이. 우리나라는 관청이 다 심사해서 시키는 대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3개월 안에 수립을 한다. 요 개정된 거. 2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이렇게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러면 그 해당 사업하는 요 결정된 부지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구분됩니까? 네. 구분돼서 이게 예고하는 계획이에요. 1단계로 사업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2단계로 사업하겠다 예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1단계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까 좀 전에 누가 만들었어요? 수립권자가 그 이방권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가 앞에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입안했으면 그분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도 그분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까? 네. 직접 수립을 해서 그 송부할 수 있다. 그 송부한다는 말은 그 특광시군에게 송부를 해준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서 특광시군에서 네가 받아라 이렇게 송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거기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거죠. 그 줄친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2년 이내였었는데 원칙이 3개월로 바뀌었어요. 3개월 안에 수립을 해서 자 거기도 하나 좀 체크하세요. 재원조달과 보상계획을 포함한다. 거기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보상계획. 자 보상계획이 3년 안에 먼저 보상하겠다. 그러면 1단계고 3년 이후에 보상한다. 이렇게 보상계획이 잡히면 그러니까 2단계로 구분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수용을 할 때 그 수용재원, 보상금을 주는 재원조달계획하고 보상계획이 포함된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설계도가 포함되시면 돼야 안 돼요? 설계도는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요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어떻게 만들겠다. 요거 자금계획하고 요 보상계획은 틀린 거예요. 보상계획은 행정청이 보상금을 요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보상계획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보상계획이 포함돼서 3개월 안에 수립을 한다. 자, 하나 더. 자, 양가로 2번.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심의가 없어요. 심의. 그 심의가 없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업무 협의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도부터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갔어요.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에요. 주민의견 안 듣고 지방의회 의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다른 행정기관하고 미리 협의한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의견 같은 거는 들을 필요 없고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 지방의회 쪽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의회가 이렇게 보상금 같은 거 편성할 때 예산 심사권이 있다고 예산. 지방의회가 보상금 같은 지방의회가 지방 그 행정기관들이 예산 같은 걸 집행할 때 그 예산 심의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지방의원들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주민의견 안 듣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행정기관회하고 협의 이렇게 협의. 이 협의 절차하고 지방의회 의견이죠. 이렇게만 딱 두 가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협의를 하고 나서 지방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변경도 포함되는 거예요. 항상 수립을 했으면 변경까지 포함해서 협의와 지방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보에다 게재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는 것은 그 공고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공고. 자, 공고는 누가 하신 거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까 수립한 사람이 특광시군수면 특광시군수가 공고하는 거고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단계별로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송부했어요? 특광시군에게 송부했죠? 그러니까 그 공고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공고한다. 공고. 자, 외부로 발표하는 공고는 국토부 장관님이 하는 건 없고, 특별시장님, 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외부로 발표하는 공고라는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 장관님이 수립할 수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수립을 했는데 공고는 이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외부로 발표하는 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고하게 돼 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 오늘 그 드림 문제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문제가 다음 주에 복습 문제로 나오겠네, 이게. 일단은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문제를 푸실 때 요거 조금 더 하고 나서 푸셔야 되겠네요. 오늘 그 예상 문제에서. 자, 한번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을 누가 하셔야 돼요? 수립권자가 입안권자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6명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으니까 그 사람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주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 여기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 앞에 입안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입안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다. 근데 공고는 누가 하셔야 돼요? 공고. 수립했으면 공고는 국토부 장관님이 했더라도 공고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그 특광시 군수한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거기 보면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그 중간에 그 수립권자에서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님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으면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송부할 수 있다고 했었죠. 송부. 송부를 그 특광시 군수가 받아서 송부 받아서 그 사람이 공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님이나 뭐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더라도 공고는 이렇게 송부를 시키죠. 송부받은 사람이 공고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계획이죠. 구분해서 이렇게 예고하는 계획이다. 예고적 계획으로 발표해 주는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 입안권자가 수립했습니까? 입안권자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특광시 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수립을 했으면 이제 공고는 누가 하셔야 돼요? 6명이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만 공고한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 3개월 안에 수립을 하게 돼 있죠. 수립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만 하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자, 넘어가시고요, 밑에. 수립 절차 구분까지 봤으니까. 아까 시행자는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 자, 그 교재에는 원칙적으로 특별광역,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도 법정된 경우, 그 법정된 경우가 뭘까요? 국가계획 관련된 시설사업, 국토부 장관, 이렇게.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부 장관님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또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돼버리면 도지사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그 6명의 도시의 장들이 하다가 국토부 장관님이 국가계획 관련, 도지사님도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면 그분들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아까 우리 행정청 쓸 때 여기서 아까 이 국토부 장관님을 먼저 쓰시고, 시도지사 이 5명을 쓰시고, 이렇게 시장군수라고 써도 같은 행정청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여기 보세요. 비행정청 시행자는 민간건설업자나 토지주택 공사일 때는, 비행정청일 때는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죠. 여기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든,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받든, 시장군수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비행정청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 토지공사하고 민간업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 토지주택공사는 동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이 되는데, 민간업자는 동의까지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요거는 우리 요약집이 없으니까 조금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기본서에서 요거 잠깐 한번 보실 게 있습니다.
자, 기본서에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시행자 지정. 자, 154페이지를 한번 볼까? 154페이지. 거기 보시면, 우리 요약집에 없는데 한번 요약집에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기본서의 155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상단부 양가로 2번 예외 있죠? 네, 비행정청 시행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외의 시행자는 여기 보세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외의 시행자죠? 네. 그러니까 이외는 다 비행정청이라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외니까 민간이든 토지주택공사든 지방공사든 여기서는 다 비행정청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공적인 일을 하더라도 비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외의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거기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래요. 네, 그리고 박스 안에 거기 국가나 지자체, 거기 공공기관 들어가죠? 네, 공공기관에 거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그럼 거기 공공기관 2번하고 3번에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을 주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거기 공공기관 같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일정한 동의, 거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밑에 써 있는 사람이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자,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자들이 여기 써 있는 1, 2, 3, 4, 5, 6번이 아닌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민간건설회사라고요. 민간건설회사. 거기 보면 다른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죠? 4, 5, 6번은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써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거기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라고 써 있죠? 네. 근데 그 동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동의를 지금 토지공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고 지방공사도 안 받는 거죠?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만 시행자 지정을 받아봤으니까. 여기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를 제외하면 이게 바로 민간이라고 합니다. 민간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까지 얻으셔야 돼요. 그 동의가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인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어려우니까. 그 옆에 그 기출문제 보세요. 그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시행자 지정을 받는다니까요. 받는데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시행자 지정은 받아야죠. 거기서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시행자 지정은 받는데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그 뭐 면적의 뭐 3분의 2라든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토지주택공사는 맨 끝에 동의를 받지 않는 거죠. 네, 그것도 틀렸고 중간에 그 동의 숫자 틀렸어요. 동의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하고 면적 3분의 2 이것도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는 확인하시면 돼요. 중간 거 보지 마시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는데 받을 때 동의서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토지공사 같은 사람들,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는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이외에 무슨 뭐 민간 이렇게 나오시면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걸 내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가 필요 없는데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안 받는 그 공기업을 잘 받으셔야 된다고요. 네. 공기업은 믿을 만하니까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민간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 행정청,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된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처음 하실 때 어려우시면 자꾸 놓치신다고요. 공부 흐름을 놓치니까 놓칠 때는 그냥 큰 줄기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시고 다음번에 어차피 이렇게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좀 요령껏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여기서 뭐 비행정청 중에서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는데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그거 갖다 우리 요약집에서 적어보세요. 요약집 보시면 아까 시행자 지정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민간건설에서도 있고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람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여기서 민간은 동의까지 필요한데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동의가 없다.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실시계획 작성으로 한번 가보시죠. 실시계획 작성. 자, 실시계획은 일단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행정청 시행자든 비행정청 시행자든 실시계획을 만들죠? 네.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관청한테 인가까지 받을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공사하는 건데, 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설 사업을 분할해서 하면요, 그 아랫줄에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사업을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업이 크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이 가능하고, 그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비행정청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여기 아까 비행정청 있었죠? 네. 행정청 말고 이런 비행정청 같은 사람들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 그 6명 특광시 군수한테 의견까지 들어서 작성을 하란 얘기고, 자, 양가로 이번엔 내용을 보시면 실시계획의 내용, 거기 보면 그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와 명칭,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사업의 면적 규모, 이제 거기 보면 밑에 그 2번에 설계도와 자금계획 들어가 있죠? 네,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사업시행 기간도 첨부, 사업시행 기간을 적은 서류, 이런 거 들어가셔야 되고, 위에 시행자 성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여기 실시계획에는 보상계획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단계로 먼저 3년 안에 보상한다 이렇게, 2단계로 보상한다.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들어갈 사항이죠? 이거랑 구별하시면 됩니다. 실시계획은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공사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설계도, 자금계획, 사업시행 기간 같은 것들을 적은 서류, 그거를 첨부하셔야 되고, 또 윗줄에 보시면 시행자 이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사업시행자 이름, 공사 착수와 준공 예정일, 이게 공사 내용이잖아요. 공사 내용 같은 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다가 공사 내용이라고 써요. 공사 내용. 공사를 어떤 종류의 공사다, 그 다음에 사업의 명칭은 뭐다, 규모는 얼마큼 한다, 시행자 이름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사할 때 이렇게 앞에 현황판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사 내용이에요. 그게 실시계획이니까 거기 보상계획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보상계획은 1단계로 먼저 보상한다 해서 1단계 단계 집행계획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딱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계획 인가권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이 아닌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만들면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를 받아라. 여기 보세요. 요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대도시 시장님이 아닌 시장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이 아닌 시행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국토부 장관님 빼고 시도지사님 빼고 여기 대도시를 뺀 시장군수하고 비행정청은 실시계획을 만들었으면 뭐까지 받으셔야 돼요? 인가까지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인가까지. 여기 시행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님 빼고 시도지사님을 빼시고 대도시 시장님을 뺀 나머지 시장군수하고 비행정청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만들면 관청한테 가서 인가까지 받는 거죠.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조심할 거예요. 인가권자가, 여기 인가권자가 지금 시, 도지사, 대도시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도 인가합니까? 네. 이렇게 인가하는데, 여기서 국토부 장관님이 예외적 인가권자, 시도지사님이나 대도시가 원칙적 인가권자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거냐, 어떤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받는 사람은 대부분 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인가인데,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를 받는 경우 그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 이렇게 한 쓰세요. 여기다가 그거 보시면 거기 34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3번인데요.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님이 아닌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님의 인가죠. 근데 국토부 장관님이 지금 예외적 인가권자라고요. 예외적 인가권자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요 비행정청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정청.
비행정청이 아까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도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지정을 받았습니까? 비행정청이.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만 국토부에게 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시도지사한테 인가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국토부 장관님에게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 이 사람들만 국토부 장관님만 찾아가서 인가를 내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이 인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여기 다른 사람들 여기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받은 사람 시장군수에게 지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인가권자가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받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이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줄에 보시면 34고 맨 아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14일 이상 일반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켜서 자 이게 마지막 설계도라고요. 마지막 설계도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주는 기간을 주셔야 됩니까? 이 실시계획이 딱 인가 떨어지면 바로 뭐 하신다고요? 수용 절차 들어가고 공사하죠? 그럼 공사하는데 그때 와서 주민들이 불만 제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실시계획이 여기 인가할 때 요거 14일 이상 기간을 주는 겁니다. 자, 요게 과거에는 30일이었었는데 요거 기간을 좀 줄였어요.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요 인가하기 전에 주민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는 건가요? 거기 그 의견 청취 기간이에요. 14일에다가 관련 서류 사본을 열람시키고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출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의견 제출 기간 며칠입니까? 14일 이상.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넘겨보세요. 거기 그 당구장 표시는 그 준공 인가를 변경하는 것 뭐 이런 변경 인가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거기 14일짜리 열람을 안 하고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참고로 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 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경 같은 걸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 그리고 이제 조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그 동그라미 3번에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입니까? 처음에 이게 설치할 때 최초로 실시계획을 인가했을 때는 그걸 이제 변경하고 나서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아래 그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를 안 받는 거 있는데 그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사업구역 경계 자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했냐면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연면적 10% 미만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인가요? 연면적 10% 미만으로 바꾼다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면서 10% 미만으로 연면적을 바꾼대요. 근데 앞에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지금 경미한 변경이 되려면 사업구역에 사업의 경계 변경이 없으면서 10% 지금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근데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처분을 했다니까요. 그럼 그 경미한 변경이 아니니까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안 좋죠? 기분이? 월요일날 아침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배우고 있으니까 참 보면 이게 행정 이런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근데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 근데 그 경미한 변경이 되려면 10% 미만이고 사업 경계의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우리 내공이 쌓여야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7월달, 8월달에 또 막판에 한번 또 정리를 하실 때 그때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실시계획을 만들고 변경할 때도 인가죠. 폐지할 때도 인가입니까? 네,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서 폐지를 시켜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아까 쉬었다가 요거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쉬었다 보시죠.